여러분도 종종 느끼시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난 이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 벌써 집도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가 돈은 많이 못 모아놨어도 내가 그래도 이제 마음 공부를 잘해서 내가 마음 하나는 명품이지, 진구가 아니겠어? 하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뭔가 직업 없고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막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약간 그런 우월감과 열등감. 저는 자동차로 열등감과 우월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나이 때에는 뭘 해야 한다 이런 게 많잖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남들보다 내면에 집중을 하는 나, 또래 평균보다 돈을 조금 더 버는 나, 이 일을 좋아하고 자리 잡아 수도권에 생활하는 나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는데 저는 뭐하고 있지 싶고 업무에서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도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무의식 공부하면서 계속 나왔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버림받는 게 두렵고 서운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의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우월감과 열등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뛰어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남들이 다 하는 뭔가를 나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인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옛날에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탑 10에 있는 노래들이 왜 탑 10에 있는지 모르겠는 게 가끔 있어요. 물론 뭐 취향은 다양한 거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그 주에 인기 순위 1위를 한다, 어떤 노래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그 노래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려, 별로야,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들어. 순위랑 상관없이 뭐 나는 막 37위에 있는 어떤 노래가 나한테 더 잘 맞고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순위가 높은 거, 조회수가 많은 거, 책도 베스트셀러 이런 거를 보려고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그런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취향을 가지고 막 골라내고 선별하고 이러는 사람보다는 대중들의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내가 많이 다를 때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이 막 결혼이랑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 친구들은 20대 후반에 다 결혼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했는데, 혹은 30대 중반까지는 다 결혼하고 애도 낳고 했는데, 나는 지금 30대 중반인데, 후반인데, 40대인데 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근데 대한민국이 약간 유독 그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이대에 맞게 해야 되는 어떤 흔히 말해서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그 나이대에 밟아야 하는 뭔가를 되게 정해놓고 그거를 맞춰서 살려는 경향이 되게 많다. 그 어떤 삶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잖아요. 기준이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은 우월감 느끼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 열등감 느끼고, 계속 밖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계속 자기 검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고 있을 때는 우월감을 느끼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고 있을 때는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돈을 예로 들면은 평균 급여는 이제 200~300이니까 내가 만약에 400~500을 번다, 한 달에. 그러면 우월감을 느끼고요, 갑자기 내가 쫄딱 망했어, 혹은 내가 잘렸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백수가 됐어. 그럼 열등감을 느끼고, 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한다.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말아요. 그죠? 드러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면의 중심을 잡고 당신이 원하는 길을 나아가세요. 이게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현상을 보면서 내가 조금 못하면 열등감, 내가 조금 잘하면 우월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현상이 자꾸 쓸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소망도 잘못 정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남들보다 돈을 잘 벌고 싶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본인들은 내가 그냥 저는 이걸 원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을 잘 보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도 날 인정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소망을 말했다기보다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일, 투두리스트, 2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3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4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업적들을 쌓아야 되고, 돈 얼마큼을 모아야 하며,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그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할 것만 같아. 그래야지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래야지 나는 조금 편안하게 이 어떤 여유를 만끽하고 사랑을 나한테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제서야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될 것 같아. 라는 엄청난 착각.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연봉 몇 천이면은 뭐 정도 타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몇 살 땐 결혼하고 어쩌고. 맞아요. 차도 그냥 지가 사고 싶으면 사면 되지, 그죠? 아예 살 수 있으면 사면 되는 건데 이 연봉에 이 차 사도 되나요?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자립심이 너무 의존적이고 너무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잖아요. 본인이 살면 되거든요. 내가 사고 싶으면 사면 돼. 근데 이 정도 버는데 사도 되나요? 아니 사보면 되지. 사는데 부담스러워 팔면 되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려고 해. 아니 나이를 지금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유치원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도 되는데, 이거 맞나요? 저거 맞나요? 계속 물어봐.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과도할 정도로. 아니 뭔 상관이야. 맞잖아요. 내가 무슨 차를 타든. 그렇잖아요. 아니 웃긴 게 어떤 패밀리들이 저한테 그러다니까요. 순간에 제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제 집이 없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좋은 집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제 명예에 진짜 원룸이라고 해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월세방에 사는 게 너무 쪽팔리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 집이 없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집이 없는 게. 아니 뭐 집이야 나중에 뭐 원하면 사면 되지. 그리고 집이 없으면 뭐 또 어때?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실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여기 이제 나라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들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우월감도 열등감도 안 느끼고 싶고. 근데 이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본인도 모르게 느껴요. 본인도 모르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껴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이 사람보단 내가 나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요. 되게 빠르게.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열등감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가늠하고 있는 거야. 가늠. 내가 얼만큼 잘 살고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순위를 안 매겼는데 내가 나 스스로 순위를 매기고 있더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순위를 매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긴 그 순위에 맞게끔 나한테 사랑을 허용해 줍니다. 내 순위는 37이니까 37이만큼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37이만큼 나는 풍요로울 수 있어. 37이만큼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37이만큼 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물어보죠. 열등감? 엄청 큰 소망을 말해요. 엄청 큰 소망. 100조 자산가가 될 거예요. 3조 자산가. 그러니까 일단 조 단위로 넘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허무맹랑하게 큰 소망입니다. 조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조 단위까지 쓸 일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근데 막 본인이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망 말하시는 분들은 보통 엄청 깊고 큰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소망을 바래요. 큰 걸 이루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청 크게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차를 바꾼 거였나봐요. 그거 살 바엔 다른 거 사지 왜? 이런 얘기 들은 게 제 마음을 건드렸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차로 바꿀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나봐요. 이전 차는 진짜 기분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전 솔직히 말해서 축복이가 약간 그랬어.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싶었던 마음도 7할이 있었어요. 7할. 70%는 갖고 싶었어. 하지만 30%는 눈치 보는 마음. 어른들은 조그만한 차를 차 취급 안 하고 큰 차를 좋은 차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생각하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샀는데 좋았는데 늘 마음 한켠 어딘가가 내가 타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었죠. 뚜껑 열리는 거 타고 싶은데 뚜껑 열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바꿨잖아요. 엄마 아빠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멀쩡한 차 놔두고 왜 차를 바꾸냐. 그것도 더 비실용적인 차로, 더 조그만한데 더 비싼 차로 왜 바꾸냐 했는데 모르겠고 너무 행복해요. 운전할 때마다 진짜 너무 행복해. 맨날 행복하고 맨날 비만 안 오면 뚜껑 맨날 엽니다. 차 타는 느낌이 아니라 맨날 치유하고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운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좋아. 이걸 타는 거랑 다른 차를 타는 거랑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한테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준비한 게 우월감 느끼는 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느끼는 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다 느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느낍니다. 본인이 모를 수는 있으나 거의 99.9%의 사람들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다 작게든 크게든 느낍니다. 미묘하게. 그런 분들한테 오늘 방송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 잘 살고 있는 게 맞아? 뭔가 명확한 어떤 증거를 얻고 싶어.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얻고 싶어. 내 눈에 보여줘. 뭔가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집이 없어도, 내가 결혼을 아직 못했어도, 아이가 없어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내 경제 상태로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내 재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마음에 관심을 갖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뭐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보고 있고 그 중심을 마음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내 마음에다가 중심을 더 두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다가. 그것만으로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든 뭐가 부족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